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또 선미가 안 나왔습니까? 누구예요? 자, 오늘 요약집 볼게요. 자,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자, 조세희 나쁜데, 조세희 정의, 조세희 특징 이렇게 볼게요.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중에서 2번에 6번 납부 방법 보시죠. 납부 방법. 조세희 납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금전 납부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돼요? 물납 인정됩니다. 그래서 물납 인정되는 거, 국세 중에 뭐가 있어요?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여러분들 물납 인정되는 조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있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다 추가적으로 해놓는다면 이런 물납은 기본적으로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된다는 거 옆에다 표시 좀 해두세요.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세 원인별 분류 있습니다. 과세 주체별 분류 있고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있죠. 자, 그 중에서 목적세 표시요. 목적세. 그래서 국세중 목적세 두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지금 7페이지 들어왔어요? 네. 7페이지. 자,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있죠? 네. 지역자원세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여러분들 뭐 이제는 뭐 일일이 조세가 뭐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물납 인정되는 조세 다시 한번 외우세요.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런 물납은 국세, 지방세 관계없이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목적세.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 기본 강의하는 거 아니고, 그죠? 기본적으로 좀 기본을 깔고 공부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이 안 깔려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처럼 1월달, 2월달 강의하듯이 할 수는 없고 좀 진도를 빠르고 좀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와주세요. 자,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역자원세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독립세하고 무슨 세가 있다? 네, 그래서 독립세에 대해 부가세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에 페이지 8페이지 넘어갑니다. 부가세 별표해야 돼요. 자, 부가세 뭐 다른 조세 부과에 관한 조로서 교육세, 농체,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기지 마시고 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부가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내죠. 이런 부동산의 취득세는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나오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런데 이런 독립된 세금을 본세로 해서 나오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에 해당되는 거 취득세를 내면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10%와 지방교육세 20%가 있죠. 제가 거의 40년 이상을 살면서 목이 쉬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좀 목이 아팠는데 목이 갑자기 쉬어가지고 갑자기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뭐가 된다? 농어촌 특별세 10%와 지방교육세 20%. 자, 등록면허세를 내면 뭐가 내야 되죠? 역시 지방교육세 20%가 나와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면요. 역시 지방교육세 20%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 대표적인 뭐예요? 얘네들 대표적인 지방세죠. 이런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는다? 20%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돼요. 다만 어디에는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몇 프로 부과된다? 10% 부과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또 하나,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한마디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써두냐면, 이런 양도소득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소득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예전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런 지방소득세는 개정 전에는 부가세였었어요. 옛날에는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긴 했었어요. 아셨죠?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런 지방소득세가 하나의 독립세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의 어떤 위치가 옛날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세금으로 바뀌었다? 독립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아니어도 이제 세무를 일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의미가 되는 건데 옛날에는 세무조사 그러면 국세청 세무조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어떤 부과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자체에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어떤 조사를 독립전 위치로 할 수가 없는 위치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지방소득세가 하나의 뭐가 되다 보니까 독립된 세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자체에서도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생긴 거, 자격이 생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독립된 세금과 부과되는 세금의 의미가 그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 대신에 세금의 효과는 똑같아. 세금의 효과는 똑같지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예전에는 부과된 세금이어서 지금은 무슨 세로 바뀌었다? 독립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얼르고 뺨 때리는 건데 세금 감면해준다고 해놓고 감면해준 세금의 몇 프로를 20%를 무슨 세금으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들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과되는 세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건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이런 지방교육세는 특징이 또한 목적세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는 좀 이따 성립시기를 공부할 텐데 지방교육세 성립시기는 언제가 되겠어요? 응?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교육세 이런 부과되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독립된 성립시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8페이지 넘어갈게요. 8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결국은 이거 뭐예요? 이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이거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고 이거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럼 네 번째 중요한 거 네 번째 주제인데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더 요약을 해보면 이걸 더 요약해보면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뭐하는 과정 중에서 처분하는 과정 중에 내는 세금이 있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모두 관련된 세금이 있다면 뭐가 있지? 농부 외우시면 됩니다.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나오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서는 지방소비세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고 농부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지방소비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뭐가 있다고요? 농부.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게 있어요. 네? 지방? 네, 교육세. 지방교육세.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또는 다르게 물어본다면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은 이라고 한다면 지방교육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해야. 반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즉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지방 소득세가 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지금 우리 한 15분 지났어요. 우리 15분 지났는데 조세의 구분 중에서 조세의 구분으로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네 가지 형태의 문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1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국세인 세무군, 다음 중 지방세인 세무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요즘에는 목적세를 구하시오, 뭐 부가세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 문제는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아주 전통적인 문제이니까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페이지 9페이지 조세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괄호 1번. 자, 읽지 않으셔도 돼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과세 요건. 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용어가 과세 요건이거든요. 이 과세 요건에 뭐가 있다고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자, 과세 요건만큼은 외우세요. 정의를 외우지 마시고 과세 요건이 뭐가 있다는 것만 외우시고 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과세 기간 넘어갈 거고요. 자, 페이지 10페이지 신고 기한. 페이지 10페이지 신고 기한인데 여기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될 거, 당연히 알게 될 거니까 신고 기한은 별표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공부가 되거든 신고 기한 별표가 표시 때 나중에 공부가 되거든 그냥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면세점인데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재산세나 지역 자원시설세는 수액징수 면제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오늘 나중에 별도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뭐가 있죠?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해서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해두시면 이와 반대로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최저 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시에는 얼마로 한다? 6,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액이야. 아셨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부과한다? 6,000원을 징수합니다. 이게 최저 세액이 6,000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래서 수수료적 성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수수료적 성격으로 얼마는 내라? 6,000원은 내라. 그러니까 재산세나 취득세는 일정 가액, 일정 세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데 등록면허세는 반대로 일정 세액 미만이면 6,000원을 뭐 한다? 징수한다라는 거. 자, 조세의 징수인데 조세의 징수는 크게 무슨 징수와 무슨 징수를 나눌 수 있다? 보통 징수와 신고 납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 가산세와 가산금 있습니다. 무엇하고 뭐요? 가산세하고 가산금 이렇게. 자, 볼게요.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신고의 납부와 신고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신고에 의한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하죠. 가산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가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 헷갈리면 안 되죠.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에는 뭐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 의무가 없는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산세는 특징이 당의 세목에 뭐 한다?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페이지 11페이지예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한다고요? 당의 세목에 포함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나오고 당의 조세를 감면 시에는 감면하는 조세에는 제외를 합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가 뭐가 돼요? 신고 납부 기한이가 되겠죠. 그러면 신고 납부 기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뭐가 나오죠? 가산세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이제 지자체가 고지서를 날려보내겠죠.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도 과세권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지서에 의한 무엇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뭐가 부과되죠?
가산금이 나와야 되겠죠.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요. 자,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7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날려보냅니다. 그 고지서 이한 납부기한이 7월 30일인데 이 고지서 이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 뭐가 부과되죠?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아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을 텐데 취득세는 가산세 규정도 적용될 것이며 가산금 규정도 적용되겠죠. 이에 비해서 재산세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산금만이 적용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가산세는 당해 세무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처럼 봤을 때 취득세가 100원이고 가산세가 20원일 때 그럼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120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라 하면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예? 취득세라고 부를 이유는 세금은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이라니까. 가산세는 당해 세금에 뭐한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가산세는 존재하되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당해 세목에 포함되어서 존재해야 돼.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라고 불리우는 거고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불리우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때 취득세를 50% 뭐 한다고 한다면? 감면한다고 한다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지? 예? 그러면 120원에서 50% 감면하니까 60원이 되는 게 아니고 50%를 감면하는 거죠. 하지만 감면한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납부될 세금은 70원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감면하는 조세에는 가산세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가산세 종류는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뭐가 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뭐가 있다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것도 또 역사인데 옛날에는 가산세 이름이 뭐였냐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신고는 제때 했는데 납부를 못했어. 그러면 그냥 신고를 했던 안 했던 납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산세 20%를 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어차피 납부 못할 거면 굳이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하나의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납세의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납부할 돈이 없어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먼저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따로 내면 되는 것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아까 신고 기한이 지나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그 일수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수에 곱하기 10,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3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거 1년 체납되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되면 11%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1년에 11% 정도 돼요. 10점 몇 나와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일수 곱하기 뭐가 된다? 만분의 3. 이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나눠져요? 무신고와 과소신고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도 안 했으면 몇 프로? 20%. 과소신고했으면 10%예요. 하지만 이게 사기 등일 때는 몇 프로 한다? 40% 합니다. 신고 등일 때 몇 프로 한다고요? 40%. 무신고, 사기 등일 때는. 그래서 민법 배울 때 선의와 악의를 배우죠. 선의는 모르고 악의는 알면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선의와 악의가 너무나 분명해요. 다운계약 썼었어요. 선의예요, 악의예요? 악의죠. 이거 몇 프로예요? 40%예요. 아셨죠? 자, 몰랐어. 내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몰랐어. 그렇다면 몇 프로다? 신고조차도 안 했으면 20%.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여도 중과실이면 20%고 경과실이면 10%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쳐서 계산하면 되는 가산세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대신에 특수한 가산세로서 취득세에서는 중가산세 80%가 있거든요. 취득세는 뭐가 있다고요? 중가산세 80%가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중가산세 80%가 있어요. 취득세는 중가산세 80%가 있다. 그래서 왜 중과산세 80%죠? 그러니까 이런 가산세에 불구하고 80%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지? 신고를 안 하고 처분했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적발되면 중과산세 몇 프로다? 80%. 이런 특수한 가산세가 있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했다는 가산세 감면 있죠? 이거 별표해 주세요. 별표. 이거 나중에 별도로 공부할 거니까 그 별표해 주세요. 차후에 좀 할 겁니다. 차후에. 자, 가산금과 가산금 있어요. 이런 가산금은 당해 세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때 가산금은 좁은 의미의 일반 가산금과 중 가산금 나올 수 있어.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 최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냐면 3%가 내겠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1.2% 곱하기 월수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죠? 이렇게. 자, 이에서 중과상금 배제가 있는데, 중과상금 배제 국세일 때는 얼마고요? 아이고. 국세일 때는 100만 원, 지방세일 때는
미만 시에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상속세가 이때 총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얼마죠? 총 납부해야 될 상속세 및 가산금은? 상속세 얼마? 1,000만 원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고지가 된 이상 가산세는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야 돼요? 가산금이 나와야 되겠죠. 그 최초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뭐는 때려야 돼요? 얼마 때려야 돼요? 3% 때려야겠죠. 얼마예요? 30만 원 때려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내야 됩니까? 중과상금 내야 되겠죠. 중과상금은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자, 6월 말이 지났죠. 7월 말이 지났죠. 8월 말이 지났죠. 2개월 28일을 지금 체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2로 봐야 돼요? 3으로 봐야 돼요? 2로 봐야 됩니다.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은 경과됐지만 3월이 경과되지는 않았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가 된다? 2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바꾸면 자, 10만 원은 내야 되겠죠? 10만 원 곱하기 3% 하면 3,000원이죠. 하지만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자, 만약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 있고 이상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되지?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는 가산금은 적용하지? 하지. 중과상금을 적용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오케이? 2배서 이상일 때는 적용을 하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 문제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뭐 나오죠? 지방교육세 20만 원 나오죠? 오케이? 둘 다 국세요, 지방세요? 둘 다 지방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을 건데 그 30만 원은 합쳐서 판단해야 돼요? 세목별로 판단해야 돼요? 즉 세목별로 판단해야 돼요? 고지서별로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만약에 세목별로 판단한다면 재산세는 가산금 및 중과산금 다 적용하겠죠.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가산금만 적용될 뿐이지 중과산금은 적용되지 않겠죠. 아셨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100만원, 30만원의 미만 시에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100만원, 30만원의 단위는 세목별로만 판단합니다. 즉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목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재산세 고지서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병기되거나 고지되거든요. 이때 중과상금 기준금액 판단 여부는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단위로 판단한다? 세목 단위로 판단한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가산세와 가산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셨죠? 가산세와 가산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다섯 번째, 가산세와 감면, 가산세와 가산금,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세 의무예요. 여섯 번째, 납세 의무. 여섯 번째, 납세 의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건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 뭐 나타낸 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세금을 나타낸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구리에서 평택까지 왔거든요. 여기 와서 강의하는데 그래도 얼마는 받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짜로 무상으로 제가 할 수는 없을 거네요. 자, 그러면 신동을 하는 강사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럼 그 강의 소득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죠? 세금의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국가는 신동을 하는 강사한테 야, 너 언제부터 세금 내야 돼? 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조세라고 하는 거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가 되고요? 조세, 채무가 되고요. 이 조세 채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납세 의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죠? 조세,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채권과 채무가 관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원래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계약이 필요해요, 계약이. 그런데 조세 채권, 조세 채무는 이런 계약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납세자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만나서 서로 짜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국가는 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세금을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납세 의무를 의인화시켜서 납세 의무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뭐가 된다? 죽는 이런 과정을 성립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뭐라고 한다? 소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는 생명력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런 과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또는 생애 순환주기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납세 의무가 언제 생기고 얼마만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하나의 어떤 법률의 관계로서 뭐가 된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납세 의무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납세 의무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인데 이 납세 의무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뭐가 된다?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과세 요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표시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세 요건이 뭐가 있다고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요건. 그래서 이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뭘로 배울 거예요? 부가와 징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강의는 1, 2, 3월달, 4월달 강의하듯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르게 강의할 건데 좀 더 이제 포인트물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 없다? 계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뭐가 필요하지만 계약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 조세채무의 관계는 뭐가 필요하지 않다?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시면서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를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안 정하고 있어요?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정하고 있지 않죠. 왜? 뭐가 체결되면 되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가 되겠지. 그런데 조세채권과 조세채무는 계약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렇다면 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맞죠? 구체적인 성립 시기가 이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법으로 지정해 줄 수밖에 없어. 뭐가 필요 없으니까. 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법에서 이게 정자가 발일 정자가 아니고 고정한데 정자예요. 아셨죠? 법에서 고정시켜줬어. 법에서 정해줬다는 것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는 뭘 의미하죠? 암기하느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공부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공부가 왜 어려워요? 그렇죠. 자꾸 외워야 될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는데 자꾸 외워야 될 문제를, 외워야 될 사항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암기사항이지 외워야 될 사항이 아니 암기사항이지 이해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서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채권 채무가 성립이 돼요. 근데 조세채권, 조세채무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세채권과 조세채무는 언제 성립하는 것으로 볼 거냐? 법에서 뭐 해놨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우리 요약집에는 13페이지, 14페이지 나왔는데 이걸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국세를 따로 보여볼게요. 국세의 성립식인데 여러분들
국세는요, 기간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뭐가 있어요? 기간세. 그래서 기간세는 뭐가 있냐면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이걸 기간세라고 하냐면 뭐가 된다? 과세기간이 뭐 하는 때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2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셨죠? 1월 2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 격주마다 오게 되는 여기를 오는데 그때 발생되는 소득은 내가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고 언제가 된다고요? 종료한 때가 된다. 아셨죠?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법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기간별로 과세하도록 법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납세 사실이 있는 때하고 과세 기준이라 성립하는 게 있어요. 납세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과세 기준을 정해서 납세가 성립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상속세는 언제겠습니까? 증여세는요? 증여 받은 때가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죠?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9월 1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인지세. 제가 설명하고 다 책 볼게요. 인지세 언제예요? 인지세 어떻게 납부하지? 인지세 어떻게 납부해요? 인지 주세요. 인지 붙이면 되죠. 그러면 그 인지세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거야? 그런들 인지세는 특징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고 확정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인지세는 절차가 필요 없어. 그냥 인지세는 절차가 필요 없으니 그냥 붙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면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뭐 하는 때다? 작성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인지세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처병하는 때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처병이란 구입해서 사서 붙이는 걸 처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인지는 처병이라는 말씀 안 돼요. 언제라고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다. 자, 이에 비해서 근데 가산세 및 부가세는 언제가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산세나 부가세는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가산세나 부가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인 납세 의무가 뭐 하는 때예요? 본세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예제. 아셨죠?
그래서 소득세는 절대 소득을 발생하거나 소득이 지급되거나 그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아니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 그 소득세 과세기간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쓰진 않았지만 부가세 과세기간 언제예요?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 부가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입에서 지방세의 성립 시기가 있는데요. 뭐예요? 지방세의 성립 시기. 그래서 지방세 성립 시기에 자, 취득세는 언제 하겠습니까? 취득한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등록한 때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언제가 돼요? 과세문서를, 아니, 과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시부과는 지방세 언제가 된다?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때, 수시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얘기 한번 했었죠? 재산세를 부과될 것이 부과되지 않아서 발견이 됐을 때는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된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 무조건 나옵니다. 좀 쉬었다가 14페이지 납세의무 확정부터 보도록 할게요.